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챕터 1에서는 매틀랩의 기본적인 문법과 그 다음번에 다양한 내장 함수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틀랩 띄워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이제 보이는데요. 거기 왼쪽에 보이는 거가 소위 폴더 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현재 있는 디렉토리, 위쪽에 이제 있는 디렉토리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떤 파일을 그냥 클릭을 해보면은 이제 그 파일에 대한 어떤 세부 정보들이 있으면은 그런 매틀랩에 관계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창이 아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명령어 창이라고 여러분들이 주로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 이제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명령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표시를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그 변수 창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변수를 앞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변수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트가 이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디폴트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아웃에서 히스토리, 그 커맨드 히스토리에 그 이제 이렇게 도킹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그 전에 내가 현재 지금 쭉 입력했던 그런 그 커맨드들의 히스토리가 쭉 여기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안 봐도 되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커맨드랄지 함수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볼 텐데, 그런 것들 여러분 헬프 커맨드를 써가지고, 여러분 상세하게 이제 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관계된 내용들 다 하기는 여기서 어렵게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변수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단순한 계산기처럼 어떤 건 숫자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변수를 지정을 해서 그 변수의 값들을 계속해서 숫자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전형적인 그 이제 어떤 사이언티픽 컴퓨팅의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수라는 거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변수 지정은 기본적으로 변수의 어떤 값을 우리가 이제 assign 할당함으로써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yNum은 6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써보게 되면 이미 a라는 거 쓰긴 했지만은 myNum은 6라고 써보면은 그러면 이제 myNum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생성이 되고요. 거기에 6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 갖다가 이제 꼭 굳이 이렇게 숫자로 넣지 않고 어떤 표현식, 덧셈이나 어떤 연산식을 갖다가 넣을 수도 있겠고요. 스페이스 같은 건 상관이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변수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마치 계산기처럼 이렇게 어떤 계산을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 계산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항상 우리 디폴트로 따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answer, 그러니까 ans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변수를 항상 만들어서 거기에다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혹시 이제 그 유저가 이제 실수로 이제 이걸 지정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 값을 다음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디폴트로 이제 그 값을 갖다가 지정하지 않게 되면은 그 계산의 결과 값을 answer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화면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떤 걸 쓰게 되면은 그 화면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되는 같은 그 어떤 커맨드를 우리가 반복을 해준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내가 좀 귀찮다, 굳이 좀 지저분하게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럼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화면이 이제 아무런 것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똑같이 근데 RES라는 변수에 7이라는 값이 지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가 이제 값을 갖다가 이제 변화를 준다 해서 처음에 7이라는 값을 내가 입력을 한 다음에 그걸 자체적으로 내가 이제 num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7에다가 2를 더한 값이 다시 자기 자신의 num으로 재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num은 이제 7에서 8로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increment, 그러니까 값을 올리는 것, 혹은 이제 마이너스 써가지고 decrementing 하는 것들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내가 num에다가 이제 플러스 3 이러면은 값은 이제 11이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answer에다가 이제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꼭 한 라인에 하나의 변수만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제 이렇게 1 하고서 콤마를 띄워가지고 하게 되면은 num1에 1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num2에 2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내가 이제 전에 썼던 커맨드를 쭉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내가 그 커맨드 히스토리를 띄워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커서 키, 그러니까 화살표 키를 갖다가 쓰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내가 방금 썼던 커맨드를 갖다가 쭉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변수를 이제 우리 앞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할 텐데요. 지정을 할 텐데 그 변수에는 이제 규칙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문자
숫자, 언더스코어들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특수 문자로 내가 골뱅이랄지 아니면 샵이랄지 이런 것들은 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되고요. 문자는 대소문자가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ANS를 안 쓰고 나 A를 대문자로 쓴다. ANS를 true로 하면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변수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변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뭐 A는 1, B는 2 이렇게 해서 내가 A, B를 계속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프로그램을 볼 때 좀 의미가 이게 A라는 변수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라는 것들이 헷갈리게 되게 본인 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 가급적이면 어떤 그게 그 변수가 의미는 대응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다 부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의미에 따라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매스랄지 레이디어스랄지 그와 같이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변수를 지정을 한다. 좀 이름이 좀 길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실은 나중에 프로그램에 다시 읽었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자, 언더스코어는 유용하긴 하지만은 그거는 가끔 충돌을 일으키니까 가급적이면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부품의 무게, part weight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언더스코어를 쓰면 두 개 딱 분리가 되니까 스페이스처럼 마치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또 편하긴 할 텐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언더스코어를 줄이고 없애고요. 그다음 W를 갖다가 대문자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단어가 뜻이 좀 구별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언더바는 실은 이제 언더스코어 같으면은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에서는 이제 많이들 쓰기는 하는데 매틀랩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충돌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장 함수의 이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것들을 변수로 내가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으면은 안 쓰는 게 나을 거고, 왜냐면 이게 자체적으로 원래 함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그 함수를 콜할 때 이제 문제가 조금 이제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내장 함수들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현재 어떤 변수들을 갖다가 이제 쭉 썼는지를 갖다가 보고 싶으면 물론 이제 작업 공간 내에서는 이렇게 내가 오른쪽 창에 이제 보이기는 하지만은 who라는 거를 쓰게 되면은 현재 있는 변수들 전체 리스트를 쭉 보여주게 되겠고요. who s를 하게 되면 who를 하면은 좀 더 자세히 여기는 이제 변수들이 각각이 사이즈는 실은 이제 이게 그 뭐 어떤 스칼라냐 벡터냐 행렬이냐에 따라서 그 사이즈를 갖다가 달리 우리가 이제 몇 바이 몇 이렇게 실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변수 같으면은 그냥 스칼라니까 그냥 1 바이 1 행렬로는 1 바이 1 행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바이 1으로 써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는 이게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디폴트로 8바이트의 더블 프리시전 값을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그 변수에 관계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자세히 보여주는 게 who's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를 막 썼는데 다 깨끗하게 좀 지우고 새롭게 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clear variables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다 지워집니다. whos 하면은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그렇게 다 지우지 않고 몇 개의 변수만 내가 좀 지우고 새롭게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내가 이런 식으로 특정 변수만 지우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clear, 실은 옛날에는 clear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clear variable하고 좀 구별을 하는 게 이제 clear variable은 변수를 지우는데 그냥 clear를 하면은 변수도 지우는데 함수 내가 나중에 내장 함수는 이제 안 지워지는 거고요. 내가 이제 바깥에서 익스터널하게 어떤 함수를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런 함수 이름까지 다 지우는, 그러니까 뭐 모든 것들을 다 깔끔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변수만 따로 지우는 거, clear variables와 그 다음에 clear를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를 이제 구별하는데 내가 뭐 굳이 현 지정한 함수가 없으면은 뭐 간편하게 clear를 쓸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화면이 이렇게 쭉 하면은 이제 밑으로 되면 좀 지정하고 좀 깔끔하게 화면도 좀 리프레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CLC 클리어 스크린 하면 쭉 해서 이제 화면을 갖다 클리어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와 같은 변수는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인트로덕션에서 좀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 정수 이렇게 따로 컴퓨터는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고,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고도 변수 타입을 이제 일명 클래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수와 정수로 구별되는데 실수는 이제 floating point 혹은 real number인데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 그 유효 숫자를 길게 가져가느냐 주로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싱글 프리시전 그러니까 32비트를 써가지고 하는 조금 유효 숫자가 작은 그런 싱글 프리시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프리시전 그럼 64비트를 가지고서 하는 그러니까 유효 숫자를 한 열 몇 개 정도 쓰는 그저 그 정도의 이제 내가 이제 더 프리시전을 가지는 그런 타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프리시전과 싱글 프리시전이 있고요. 정수는 이제 그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결국 정수에서는 비트를 의미하는 거는 실수와 달리 그 크기 내가 표현한 정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유효 숫자라는 게 없잖아요. 딱 정확한 숫자니까 정수에서는 이제 얼마만큼 내가 큰 정수 값을 핸들링 하느냐가 이제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매틀랩은 기본적으로 공학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요. 실은 대부분의 연산은 다 더블 프리시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정수도 일부 쓰이긴 하지만은 실은 대부분의 계산은 실수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더블 프리시전이 가장 중요하다 많이 쓰는 어떤 이제 그런 변수 타입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얘기 안 하면은 실은 정수하고 실수 구별 없이 그냥 더블 형태로 저장해버려요. 그러니까 3이라는 거를 정수 3으로도 되지만 실은 이제 어떤 실수에서도 3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 매틀랩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독특한 점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게 지금 사이언티픽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내가 뭐 텍스트랄지 뭐 이런 거를 처리할 때는 실은 실수보다는 실은 정수가 훨씬 더 뭐랄까 메모리도 적게 먹고 더 효율적인 어떤 그런 거인데 여기서는 그런 거는 별로 안 하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 다 실수 연산들 방정식을 풀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정수마저도 실수로 그냥 우리가 형태로 저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플루스 밖으로 보이는 건 정수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정수가 실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value라고 하는 VA라고 하는 변수를 3 플러스 6을 하게 되면은 또 보면은 정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후수해 보면은 실은 이게 지금 더블 프리시전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디폴트로 내가 아무 그걸 안 하면은 그냥 더블 프리시전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내가 이제 어떤 이유에서가 내가 이거 갖다가 정수로서 꼭 지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갖다가 내가 타입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그 값을 갖다가 근데 VA라는 값을 갖다가 16비트의 인티저로 내가 다시 갖다가 재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럼 이런 식으로 보면은 VAL은 어때요? 이제는 8바이트가 아니라 2바이트 굉장히 작죠. 16비트니까 2바이트잖아요. 1바이트가 8비트니까 2바이트짜리고 클래스는 인티저 16, 인티저 16의 그런 이제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굳이 지정을 해야지 매틀랩은 그런 식으로 이제 타입을 갖다가 바꾸게 됩니다. 아무가 안 하면은 그냥 디폴트는 다 그냥 더블 프리시전이 되겠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가 매틀랩을 하는 요 과정에서는 굳이 그렇게 내가 타입 캐스팅 해야 될 필요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변수 타입을 내가 알고 싶으면 뭐 후수를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커맨드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이제 그 변수를 넣으면은 그거에 변수 타입 클래스가 이제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 표현식으로 들어가서 뭐 다양한 함수나 뭐 포맷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 화면에 보이는 그 포맷을 이제 바꾸는 거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 곱하기 뭐 sin 1.4 뭐 이렇게 하면은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실은 매틀랩이 계산한 거 전체 유수자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전체를 다 보여주고 싶으면은 내가 이제 포맷 long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체 프리시전 그러니까 이게 뭐 유수자가 한 15개, 16개 될 텐데 그 정도 되는 걸 다 보여주는 이게 바로 포맷 long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굳이 이렇게 모든 유수자를 다 볼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갖다 우리가 포맷 short로 하게 되면은 원래 거 이제 소수점 이하 4개를 보여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틀랩은 디폴트로 이렇게 값을 보이자 널찍널찍하게 한 라인씩 띄워가지고 보여주는데 좀 나 컴팩트하게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포맷 컴팩트를 하면은 그러면 똑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스페이스 없이 이렇게 이제 다 빽빽하게 보여주게 되겠고요. 다시 원래 걸로 돌아간다 포맷 루스 하면은 이제 원래 걸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각 커맨드를 쓰다 보면 이게 되게 길어가지고 옆에 이제 막 줄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가 너무 라인을 옆으로 길게 하지 않고 그냥 줄을 끊어서 연결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점을 갖다가 구두점을 갖다가 4개를 연속 찍게 되면은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라인까지 기다려.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3 플러스 62 플러스 43에 점 4개를 하고 continuation operator 일리십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매틀랩이 계산하지 않고 여전히 커맨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내가 32 이렇게 하고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원래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연산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이 있어야겠죠. 덧셈, 뺄셈 같은 것들. 자, 그래서 플러스는 당연히 덧셈이 되겠고요. 마이너스는 이제 뺄셈 혹은 음의 값을 붙이는 것, 네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꼬표가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라고 했을 때 칼을 휘두르는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게 이제 슬래시라고 하는데, 그건 디비전, 그러니까 나눗셈을 하는 거고요. 10/5 그러면은 이제 10을 5로 나누는 것, 혹은 5분의 10, 답이 2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백슬래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칼을 휘두른다고 해서 백슬래시는 이제 분모 분자를 바꾸는 겁니다. divided into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5가 10으로 나누어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5분의 10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2 똑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래시와 백슬래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백슬래시 키보드가 그 맥 컴퓨터에서는 슬래시가 아니 백슬래시가 따로 있는데 그 윈도우형 컴퓨터들은 대체적으로 이거랑 이게 없고 그 다음에 원 표시가 이게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거가 실은 백슬래시를 의미합니다. 원래 그 이제 그 아스키 코드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키를 갖다가 영문 키에서는 이 원을 누르면 아마 백슬래시가 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 트라이 해보시면은 하고 이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몇 승 하는 거 있잖아요. exponentiation. 그리고 우리가 이제 carry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호인데, 이제 위로 꺽쇠 올라간 거. 그래서 5의 carry 2 그러면 5의 2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5가 되겠어요. exponentiation. 자, 그 다음에 숫자를 표시하는 게 우리가 이제 소수점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 점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표시하는 decimal point 방법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은 뭐 굉장히 숫자가 이제 그 작은 값이 돼가지고 10에 마이너스 몇 승 이렇게 내려간다거나 값이 커서 10에 뭐 몇십 승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거가 이제 편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scientific 혹은 exponential notation이라는 건데 그런 어떤 일정한 어떤 유효 숫자를 앞에 갖다 놓고 뒤에다가 이제 지수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2에 곱하기 10에 뭐 4승 이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2000이 되겠고요. 혹은 이제 2에 4 이렇게 그럼 그게 바로 이제 2000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여기서 2가 exponential의 2가 아닙니다. exponential의 2는 여기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요. 여기서는 2는 이제 우리가 어떤 뭐 exponential notation에서 말하는 10의 몇 승에서 말할 때 그때 2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의미 여러분 헛갈리지 마시고요. 2의 4승은 2000이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우리 연산을 하는 순서가 있겠어요. 이게 순서가 있는데 이제 컴퓨터에서 여러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그 수학 표현을 하는 거니까 어느 게 먼저 하느냐를 갖다가 순서로 따지는 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참 착각해가지고 실수로 이제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 순서는 위쪽이 이제 먼저 하는 거고 아래쪽이 나중에 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무조건 어떤 경우든 간에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게 parenthesis 그걸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exponentiation 지수 그 다음에 negation 그러니까 뺄셈이 아니라 어떤 변수로 내가 음의 값을 취하는 거 뭐 이제 뭐 마이너스 a랄지 변수가 있으면은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negation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곱셈하고 나눗셈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덧셈 뺄셈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순서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자 4의 2승의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이거는 요거를 앞에 exponentiation을 먼저 하고 그래서 4의 2승이 16이잖아요. 빼기 1이니까 그 다음에 15가 되겠죠.
반면에 내가 2 빼기 1을 먼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 반드시 괄호를 해줘야 됩니다. 익스포넨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괄호를 해주게 되면은 무조건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이걸 하게 되죠. 이거는 바로 이제 그냥 4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곱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뺄셈을 하게 되겠고요. 자, 5 빼기 빼기 3 이거 잘못 쓴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의 빼기 뒤쪽에 이 마이너스 3은 이 3을 네게이션 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음의 3이라는 그 음수를 얘기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뒤에 있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게이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뺄셈을 하니까 이제 이거는 8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정해지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매틀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그 내장 함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지고 있고요.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 다 표현해 주는 거가 바로 help EL fun.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elementary function 기초 뭐 내장 함수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제 EL fun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내장이 되어 있는 함수들 이런 거 따로 우리가 어떤 정의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쭉 보이게 되겠고요. 삼각 함수들, 그다음에 exponential 함수, 그다음 복소수에 관계되는 함수들, 그다음에 이제 뭐 올림이나 뭐 이렇게 몫을 계산하는 이제 그런 함수들 이런 값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사인 함수 그러면은 뭐 사인 함수는 우리가 사인 함수가 되겠고 그 사인 함수는 실은 이제 값이 이 괄호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값은 반드시 이제 그 처음에는 그 디폴트는 라디안 각이 기본이 되겠고요. 내가 디그리 이제 몇 도 할 때 그 디그리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인 D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뭐 사인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할까요? 뭐 180도니까 파이니까 뭐 3.14, 뭐 159,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0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사인에 이제 내가 360도, 180도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인 D를 써야 되겠구나. 사인 D에 180 이러면은 180도가 되는 거 0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실은 이제 파이 값이 있어요. 이게 파이가 있어가지고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파이라는 값을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그 같으면은 이제 그 로그는 이게 기본 디폴트는 내추럴 로그 그러니까 자연 로그가 되겠고요. 다시 말해 밑이 2인 어떤 그런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그 ln이라고도 쓰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로그가 바로 그 내추럴 로그 ln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 함수가 여기 어디 있죠? 익스포넨셜의 로그 함수 여기 있구나. 네, 로그가 되는 거고요. 내가 이제 밑이 이제 베이스가 2인 거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로그 2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가 10인 로그 우리가 많이 또 쓰는 그런 베이스가 10인 그런 로그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로그 10을 갖다가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로그 10에 내가 10 이렇게 하면은 뭐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S는 이제 앱솔루트한 값이라는 절대값을 의미하는 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M, 리메인더, 나눗셈이 되는데 나눗셈의 그 나머지를 갖다 13을 해서 리메인더에 13,5 그러면 13을 5로 나눴을 때 나오는 그 나머지가 이제 그게 되는 거고요. 리메인더에 13,5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몫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몫은 그냥 13에 5를 나누게 됐을 때 그걸 갖다가 그냥 내가 뭐 라운드를 하게 되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몫이 나오는 거라서 따로 그거는 지정을 이제 하지 않았었고요. 여기서 이제 리메인더는 나눗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모듈러스도 있어요. 모듈러스도 이제 리메인더랑 비슷한 의미인데 그건 이제 부호를 갖다가 이제 이게 음의 값일 때는 그게 이제 의미가 약간 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의 값일 때 예를 들어서 모듈러스에 13,5 하면 똑같은 이제 그 리메인더랑 똑같은 13,5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음의 값이 되면 두 개가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트라이를 해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인 함수는 이제 부호를 이게 이제 음의 값이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양의 값이면은 이제 1을 주는 이제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림과 내림에 관계된 함수들이 이제 fix, floor, ceiling, round 이 네 개의 함수가 있는데요.
이제 fix하고 flow는 내림 함수예요. 내림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그 내릴 때 이제 제로로 내리는 거가 이제 fix가 되겠고, flow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내린다. 그러니까 실은 두 개가 내가 양의 값일 때는 두 개가 동일한 의미인데, 그 함수의 그 이제 적용하는 그 함수의 그거가 그 변수가 이제 값이 이제 그 양의 값일 때는 동일한데 음의 값이면 두 개가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fix에 마이너스 0.1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0으로 이제 내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값이 0이 나옵니다. 근데 반면 flow는 바닥으로 하니까 무조건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fix하고 flow는 이제 내가 음의 값일 때는 의미가 달라지게 되겠고요. 이제 ceiling은 무조건 위로 올리는 겁니다. 플러스 인피니티로 그냥 올리는 거고요. 라운드는 가장 가까운 정수로 라운딩 하는 것, 올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반올림이 되는 거죠. 라운드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th 루트는 이제 이거는 그 우리가 그 제곱근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그 64의 세제곱근, 그게 이제 nth 루트의 64, 3이 되겠습니다. nth 루트 64, 3 그러면은 64의 세제곱근이니까 4가 되는 거죠. 자, 그렇고 이제 로그는 아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상수들이 내장된 상수들이 있는데요. 파이 3.14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이제 프리시전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더블 프리시전으로 들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수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 i 값, 그러니까 루트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i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어떤 뭐 책이나 어떤 이제 공학에서는 이제 J로도 많이 쓰니까 J도 똑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복소수를 쓸 때는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로 이렇게 내가 쓰는데, 허수부에다가 내가 i를 갖다가 붙이거나 혹은 이제 j를 붙이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0의 i 그러면은 복소수 1 플러스 10i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은 이제 뭐 내가 뭐라고 a를 갖다가 1 플러스 10i라고 쓰면은 이때 그 a라는 변수는 이제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a는 1 그러면은 b는 1 플러스 10i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a는 그냥 더블이 되니까 real number의 더블이 되는 거고요. 이제 b는 이제 그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의 더블 프리시전이니까 실수부도 그 더블 프리시전, 그다음 허수부도 더블 프리시전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8바이트 8바이트 해가지고 16바이트가 필요한 거죠. 이게 복수수 하나 지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수의 2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저장이 되어서 컴플렉스 형태라는 게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내가 이제 플러스에 뭐 20의 j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1 플러스 i, 자, 1 플러스 i를 쓰는 거는 이제 1 플러스 1i가 이제 1 플러스 i가 되는데, 그럼 1 플러스 i로 쓰면 안 되나요? 됩니다.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i를 갖다가 어떤 많이 변수처럼도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를 갖다가 내가 뭐 3이라는 내가 정수를 저장해 놨다라고 하면은 1 플러스 i를 하면은 4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i는 이 컴퓨터가 매틀랩이 복소수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에서 지정했던 i라는 변수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i 그러면 1에 3을 더하지 4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이제 그런 혼란을 갖다가 이제 피하고 그냥 1 플러스에 1i라고 하면은 여기는 실수가 있고 바로 연결돼서 곱셈이 아니에요. 1에다가 i를 붙이면은 얘는 무조건 허수부라는 의미구나 라고 하니까 i가 지정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상관이 없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가 혹시 내가 i를 위에서 뭐 그 어떤 정수로나 뭐 다른 어떤 변수로 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게 이렇게 써주는 게 좋다 하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피니티라는 것도 원래는 이제 수학 그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숫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인피니티라는 게 지정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굉장히 큰 숫자, 그러니까 무조건 1로 뭐 1을 갖다 인피니트로 나눈다라고 하면 무조건 0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보통의 우리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건데 매틀랩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수학적 계산을 하다 보면은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편할 때가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을 해놨고요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컴퓨터 언어에서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문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끔 여러분들이 NaN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는데, 이거는 not a number, 숫자가 아니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거의 약어예요. 뭐, 소디움 나이트라이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0 나누기 0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not a number, 이거는 이제 부정이라는 거죠. 이게 숫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가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NaN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들 뭔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exponential에서 얘기하는 그 값. 자, 이 값은 따로 상수가 없어요. 이건 2라는 걸 지정을 안 했고요. 그냥 이거는 exp라는 함수가, exponential 함수가 있어서 exp1으로 우리가 따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왕왕 쓰는 함수 중에서 랜덤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정말 숫자를 갖다 이제 무작위로, 주사위 굴리듯이 무작위로 만들어주는 건데, rand라는 걸 갖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내가 무작위 숫자가 0에서 1 사이에 무작위 숫자가 나오는데 내가 실행을 할 때마다 다른 게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매틀랩이 이제 좋은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랜덤 넘버를 항상 랜덤하게 쭉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잘 디자인해 놓은 건데,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랜덤 넘버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컴퓨터는 뭔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지 랜덤하게 무엇을 한다라는 거는 뭐 아무거나 마음대로 해 이런 마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게 컴퓨터라는 건 없으니까 실은 랜덤 넘버를 컴퓨터에서 제너레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 다양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무작위 수를 만들어낼 것이냐, 다양한 방법과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런 랜덤 넘버가 이제 특히 이제 반복되지 않게 진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무작위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내 주사위를 여러분들이 굴린다고 가정을 하고서 1에서 6까지 숫자를 갖다가 한번 랜덤하게 써보라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쭉 그냥 숫자를 써보면은 막상 쭉 쓰다 보면 어떤 패턴이 되게 반복이 된다거나 어떤 특정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온다거나 그런 게 반드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은 사람도 막상 뭐 어쨌든 간에 그 랜덤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인자들이 굉장히 많은 인자들이 진짜 막 그 작용을 해야지 정말 랜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랜덤 넘버를 만든다는 건 진짜 정확한 랜덤 넘버를 만든다라는 거는 컴퓨터 공학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걸 미리 얘기해 놓고요. 어쨌거나 랜덤 함수라는 거가 내장이 되어 있어 쓰는데 0에서 1까지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내가 랜덤 넘버에다가 10을 곱하게 되면은, 그러고서 내가 이제 라운딩,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0에서 10 사이에 무작위 정수를 생성하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해보면은 내가 라운드에, 랜드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할 때마다 뭔가 0에서 10 사이의 것들이 이제 무작위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무작위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실은 그 확률 분포가 균일하지는 않아요. 이게 0에서 10까지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정말 어떤 내가 특정한 구간의 정수를 무작위로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랜드 i라는 그런 함수를 써야 되고요. 랜드 i에 5 하게 되면은 1에서 5 사이에 무작위 정수를 주사위를 굴려주는 것인 거죠. 면이 5개짜리인 해주는 거고, 혹은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브레이킷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이건 어떤 벡터라는 벡터의 의미가 되겠는데요. 5하고 10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브레이킷 써가지고 하게 되면은 5에서 10 사이에서 무작위 정수를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무작위 숫자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컴퓨터를 랜덤하게 만들었냐? 실은 처음에 시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어떤 그런 게 값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초기 시드가 같으면은 이 쭉 이렇게 이 시퀀스가, 이 랜덤 넘버의 시퀀스가 쭉 나오는, 이게 진짜 랜덤하긴 한데, 첫 번째 시드가 같으면은 같은 랜덤 넘버의 시퀀스가 나오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수도 랜덤, 그러니까 정확하게 랜덤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 열 자체 내에서 이제 발생되는 어떤 그 내부의 어떤 코릴레이션, 연관성은 충분히 랜덤한데, 근데 이제 만들어지는 게 처음에 시드가 같으면은 이제 같은 거니까 우리가 이제 수도 랜덤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가짜는 아니지만 어떤 유사 랜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매틀랩은 내가 이제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끄고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같은 시드로 시작하니까 랜드를 여러분 실행해 보시면은 동일한 랜덤 넘버 시퀀스 쭉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막고 싶고 내가 시작할 때마다 뭔가 다른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seed를 갖다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꿔주는 거가 이제 RNG, 그 Random Number Generation이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Random Number Generation 하고서 Shuffle이란 걸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RNG 내가 Shuffle 섞는다는 의미죠. 그렇게 하면은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겸유할 굉장히 이것도 무슨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의 어떤 클락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가지고 어떤 시드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시드를 이제 정하고 그 시드로 붙어서 이제 랜덤 넘버를 갖다가 다시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랜드 셔플 하고서 이제 랜덤 넘버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어떤 쭉 이렇게 시퀀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원래 매틀랩의 디폴트를 갖다가 내가 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디폴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랜드를 하면은 0.8147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혹시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어디 있지 처음에 가만히 있어봐라. 제가 앞에서 실은 이제 이걸 갖다가 맞아, 이거 하기 전에 강의하는 중간에 앞에서 제가 몇 번 썼구나 이걸 갖다가. 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RNG 다시 내가 이제 디폴트를 해가지고 써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RAND 하면은 똑같은 값이 이제 시퀀스가 나오게 됩니다. 0.81479058 81479058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이제 시작점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현재 내가 무작위 상태를 정보를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내가 리프로듀스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럼 state RNG는 RNG라고 해가지고 RNG 값을 갖다 내가 이제 어떤 변수를 저장을 하고요. 그 변수를 써가지고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어떤 계산했을 때 썼던 그게 다시 반복해서 나오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요 퀴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숫자를 배웠지만은 우리가 또 사용하는 것 중에는 이제 문자가 있죠. 이게 캐릭터. 자, 그럼 문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따옴표를 써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걸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A라는 어떤 변수가 아니라 어떤 문자, 그 캐릭터로 인식을 하게 되겠고요. 그런 변수 타입이 따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캐릭터 타입이 따로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컴퓨터는 어찌됐거나 무엇이든 다 숫자로 이제 바꿔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는 이제 알파벳 A로서 이렇게 입력을 하지만은 컴퓨터는 그걸 어떤 숫자로서 이제 바꿔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대응을 시키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인코딩 과정, 캐릭터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모든 우리가 입력하는 키보드상에 있는 모든 엔터키, 쉬프트, 컨트롤 이런 것들 다 그거에 대응이 되는 문자표가 있어가지고 문자표에 어떤 대응되는 정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우리가 혹시 이제 키보드상으로 3번 이렇게 하면 그게 숫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선은 컴퓨터는 그거를 어떤 문자로 인식을 하고요. 나중에 그걸 우리가 숫자로서 이제 다시 바꿔주는 과정을 또 내부적으로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문자를 우리가 어떤 정수로 대응을 시키냐라는 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거의 대부분 다 이걸 사용하죠. 이게 이제 ASCII 인코딩이라는 건데,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말 그대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인코딩 방식이고요. 이거는 128개 이제 영어니까 이제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알파벳하고 다른 어떤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128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값은 0에서 127까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걸 표로 보여주는 게 이제 이거가 되겠는데요. 이제 위쪽 보면 이제 이게 위쪽은 16진법이에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서 9, 그 다음에 10, 11, 12, 13, 14, 15 이렇게 가는 16진수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0에서 7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런 캐릭터들이 여기 중에 하나로 이제 대응이 되는 거고요. 가장 처음 시작이 이제 0에서부터서 가장 끝은 이제 16 곱하기 이제 8이 돼가지고 128인데,
0에서 시작했으니까 127이 되겠죠. 그런 값이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대응되는 캐릭터를 보면은, 이제 처음 여기서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비인쇄 문자, 화면에 우리 안 나타나는 이제 그런 문자가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EOT 그러면 end of text, 뭐, 여러분 ESC 그러면 이거는 escape 키가 되겠죠, 아마도. 그리고 아마 이거는 delete 키가 될 거고요. 뭐, 그런 식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이제, 그런 문자가 되겠고요. 블랭크는 널이 아닙니다. 블랭크는 여기 있는 요거가 이제 블랭크. 여러분들 그냥, 비어져 있는 그런 건, 블랭크는 여기가 해당이 되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자가, 각각의 문자가 어떤 정수에 대응되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타입캐스팅을 이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A다. 그럼 A는 이제 소문자 A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블, A, 이런 식으로 이제 A라는 그 문자를 숫자로 바꾸게 되면은, 그럼 아스키 이 테이블 상에서의 그 순서를 나타내주게 돼요. 97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지금 A가 여기 있으니까 이 위쪽으로 지금 16개가 이 위로 6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6 하면은 96이 되겠고 97, 98번째입니다. 근데 0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값은 97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97번 숫자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t 인티저로 내가 써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내가 어떤 정수가 이 캐릭터 테이블에서 어떤 그 문자에 해당이 되는지를 주는 그런 함수는 캐릭터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에 97 그러면은 A라는 캐릭터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타입캐스팅을 하면은 그 어떤 문자가 어떤 순서에 해당이 되는지를 0에서 127 사이에 이거를 값을 주게 되고 숫자를 이제 주게 되면은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거는 캐릭터 함수를 쓰면 된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더블 A 이렇게 하면 이제 A의 그 문자에 97번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게 이제 97이라는 숫자가 넘버 equivalent 여기 이제 이 변수에 저장이 되고 거기다가 2를 더하게 되면은 98이 되는 것이죠. 그걸 다시 내가 캐릭터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A 바로 옆에 있는 A 옆에 있는 당연히 B라는 어떤 문자가 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라는 문자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렇게 안 쓸 텐데 캐릭터에 잠깐만 써보면은요. 잠깐 number equivalent 이거를 더블에 A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고 그 다음에 num eqv 플러스 1 하면은 이제 answer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B라는 어떤 그런 문자 이렇게 따옴표가 있는 그런 문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A에다 그냥 바로 어떤 마치 수학 연산을 하듯이 해버리면은 자동으로 타입캐스팅이 돼요. 그래가지고 99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보시면 여러분 여기 앞에서 지금 이게 붙여가지고 약간 옛날 스타일이 포맷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숫자가 앞에 붙어 있으면 캐릭터라는 의미가 되겠고 띄워져 있으면 숫자라는 의미가 된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 혼돈의 의미는 혼돈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캐릭터 하나하나의 그 문자를 우리가 캐릭터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이제 제 이름이 이제 HAN 한이다. 그럼 HAN이라는 그 세 개의 문자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붙어 있는 문자들의 집합을 우리가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붙어 있는 거, 스페이스 없이 붙어 있는 것들.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캐릭터 테이블에 대응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러면 더블에 이렇게 해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더블에 A, B, C, D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벡터 숫자의 4개의 연달아 있는 그런 벡터로서 표현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후수해 보게 되면은 이제 answer는 일행 4열짜리 어떤 마치 우리 벡터로 표현이 되는 이제 그런 숫자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2를 더하게 되면은 뒤에 좀 하겠지만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각각의 숫자가 다 그 벡터 컴포넌트마다 다 1이 더해지게 되고 그걸 내가 다시 캐릭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한 칸씩 옆으로 A는 B로, B는 C로, 몇 번에 C는 D로, D는 E로 이런 식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챕터에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제 그 논리 연산에 대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relational expression, boolean 혹은 logical. 자, 이건 뭐냐면 이제 개념적으로 참이나 거짓인 표현식, 그러니까 참 아니면 거짓이 뚜렷하게 나오는 어떤 그런 표현식이 되겠고요. 그런 걸 나타내는 이제 관계 연산자가 되겠는데, 그런 걸 나타내는 거가 이제 관계 연산자는 수학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제 크냐 작냐라는 거하고 같냐 다르냐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호로 이제 크고 작고 크거나 같은 것 이렇게 되고요. 작거나 같은 것 이렇게. 요거 두 개 순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딱 요 고정된 순서로 돼야 되고요. 이제 등호 이제 같으냐 두 개 같으냐를 물어보는 거는 이제 등호가 두 개. 이게 뭐 1 플러스 2가 얼마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등호를 한 번만 이게 쓰게 뭐 a는 1 플러스 2 그러면은 a는 1하고 2를 더한 것이다 라는 거가 되는 거고요. 이게 두 개를 쓰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두 개 양쪽에 이 관계 연산자 좌우에 있는 거가 같냐 다르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같은 거는 같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 등호를 두 번 쓰는 거가 되겠고요. 같지 않다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는 이제 물결표 등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이 5보다 이제 크다. 뭐 이거는 맞는 표현식이죠. 그러니까 관계연산. 여기서는 이제 이 등호가 관계연산자가 되는 거고요. 그 왼쪽과 오른쪽의 관계를 갖다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답이 이게 지금 맞는 거잖아요. 맞으면은 답을 갖다가 이제 true, 원래는 이제 우리 true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컴퓨터에서 매틀랩에서는 1이라는 숫자로서 인식을 하고요. 그다음 반대로 이제 2가 9보다 크다 틀렸죠. false를 0으로 인식을 합니다. 0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참 또는 거짓은 1 또는 0으로 취급하는데요. 그와 같은 변수 타입은 또 따로 있습니다. 로지컬이라는 변수 타입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2가 9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로지컬이라는 그런 변수 타입의 저장이 되겠고요. 그거는 1바이트, 1비트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제 최소의 단위인 1바이트로 그냥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로지컬이라는 클래스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열을 서로 비교하는 것도 그러니까 문자열이 같냐 다르냐가 아니라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크기를 비교하는 게 가능한데, 그래서 A가 뭐 C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원래는 캐릭터니까 이제 대소가 안 돼야 될 텐데 그거를 문자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혹은 이제 그 여기 캐릭터 테이블 상에서 이 순서를 가지고서 그 두 개의 이제 대소를 판단합니다. 그럼 이제 C가 뒤쪽에 있으니까 그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로지컬하게 true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A하고 C는 같은 문자열이냐 이건 false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관계 연산자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에서 3하고 5가 이제 3이 이제 5보다 뭐 작다. 이거 맞는 거죠. 여기 지금 로지컬이라는 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1이라는 거는 뭐 로지컬 타입이긴 한데, 이 answer를, 이 변수를 가지고서 내가 이제 만약에 어떤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타입 캐스팅을 해가지고 로지컬을 인티저로 바꾼 다음에 그냥 계산을 합니다. 1에서 1을 더해서 2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answer 2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인티저. 더블 프리시전의 그런 값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관계 연산자가 되겠고요. relational operator. 자, 그다음에 논리 연산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truth table 그러니까 이제 진리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vertical한 이 라인을 갖다가 두 개를 한 거. 이제 그거는 5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그 두 개,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은 참으로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end는 end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가 되겠고요. 이거는 not이니까 이제 두 개를 바꾸는 거. true면 false로, false면 true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2하고 3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써보면은 2가 3보다 크고 or 3이 5보다 크고 그러면은 이제 왼쪽은 false잖아요. false고 오른쪽은 true잖아요. 그러니까 5로 했으면은 이거는 true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면에 이걸 갖다가 이제 내가 end로
논리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0이 되는 것이죠. false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3하고 5를 갖다가 3이 5보다 크냐? 이거 false잖아요. 그 false를 우리가 이제 그 반대로 뒤집게 되면은 not 하게 되면은 그건 다시 이게 true죠. 이게 true를 이제 false로 바꾸는 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 괄호를 해준 이유는 실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겠어요. 이게 이제 이 관계 연산자, 이 논리 연산자는 뒤쪽에 계산, 나중에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기 위해서 괄호를 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면은 어떤 x하고 y가 어떤 true, false 값을 가질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각각의 연산자에 대해서 진리표를 갖다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not이 되겠고, 이거 or, and,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XOR이라는 게 있는데, XOR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 그 둘 다 참이면 false가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 참이 되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XOR이라는 이제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XOR에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둘 다 참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false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 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논리 연산은 이제 논리 연산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순서를 쭉 읊어보면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무조건 괄호를 치는 걸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파워, 그러니까 이제 지수로 올리는 거 하고, 행렬일 경우에는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그거라도 우리가 전치 행렬을 만드는 거, 그것 또한 순서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너리, 그러니까 네게이션이나 not 이런 것들, 네게이션하고 not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오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 같으면은 음의 값을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로지컬한 변수 같으면은 이제 뒤집는 거, not 이게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multiplication하고 division,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이제 colon operator는 뒤쪽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relational, and, or, assignment. equal 이게 맨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순서로 쭉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걸 갖다가 굳이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좀 익숙해지는 게 여러분들 뒤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연산 표현식을 쓸 때 여러분 좀 덜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 이 테이블 룰은 여러분들이 간혹 참조를 하면서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4가 3 더하기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자, 무엇을 먼저 계산할 것이냐? 보면은 이게 relational operator보다도 덧셈이 우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3 더하기 2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하고 3 요 부분을 먼저 하면 안 되고 3 더하기 2를 먼저 하고서 하니까 이거는 이제 false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같으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다가 2를 더한 거를 먼저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relational operator를 갖다가 취하게 되는 거가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9 빼기 1을 먼저 하는 거고, 내가 요거를 먼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괄호를 치게 되면은, 이거를 먼저 하게 되고, 그럼 9가 3보다 크냐? true잖아요. 그러니까 1이 나오는 거고, 1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맞습니다. 네. 그 답은 이제 숫자가 그냥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런 거 같으면은 이제, 자, 좀 복잡한데, 보면은 요거가 맨 마지막에 오는 거죠. 거의 맨 마지막에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이 2보다 크거나 같냐? 요거를 먼저 하고, 이거 하고, 요걸 두 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or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XOR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XOR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진행이 되겠어요. 자, 그럼 어사이먼트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A는 무엇이다. 뭐 A는 하고서 내가 뭐 이런 표현식 갖다 쭉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A라는 거에 이 최종적인 결과가 마지막으로 A로 들어간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가장 낮은 순위를 갖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퀴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